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어른들 앞에서 말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왁자지껄했을 교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몇몇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한 여선생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옆에 서 있던 교장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진작 알았더라면.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민준 30살이었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짜증스럽게 알람을 끄고 일어났죠. 투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58배 김혜자 씨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민준아, 일어났니? 밥 차려놨는데. 아침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제도 안 먹었잖니? 몸 상한다. 지각한다고요. 아침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민준은 양복을 대충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도시락이라도? 됐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호수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장수정이라고 해요. 바로 옆 호수거든요. 민준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민원 넣을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피아노 소리나.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아노요? 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통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인데. 주말에도요? 토요일은 오전에 조금. 진짜 시끄러우면 진짜 민원 넣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은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수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민준을 보더니 시계를 가리켰어요. 이민준 씨, 오늘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말한 자료 정리는 했나요?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박 과장이 서류를 후워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민준 씨가 회사 다닌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해요. 다시 하세요. 서류가 민준의 책상으로 다시 던져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민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짰지만 다 먹었어요. 오후에도 박 과장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이민준 씨,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예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태채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았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퇴근길에 다시 수정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민준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피아노 소리 들리셨나요? 아직 시작 안 하셨죠? 네,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직 모르겠네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준아, 왔니? 저녁 차려놨는데 같이 먹자. 피곤해요. 방에서 쉴게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조금 이따 먹을게요.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살. 결혼도 안 했고 연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방 밖에서 어머니가 혼자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민준에게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후 4시였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돌아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서툰 피아노 연주가 벽을 통해 전해졌어요. 민준은 눈을 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작했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주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도레미파솔. 들렸다. 다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같은 멜로디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방음이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민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벽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계속됐어요. 아, 진짜?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수정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쭈뼛쭈뼛 서 있었어요. 네? 피아노 소리 너무 크네요. 민준의 첫 마디였습니다. 수정은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방음 처리를 했는데. 방음 이 정도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멜로디가 다 들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볼륨을 줄여보겠습니다. 볼륨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들리게 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뒤에 있던 아이가 무서워하며 수정 뒤로 숨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이가 수정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 왜 그렇게 무서워요? 괜찮아, 민호야. 우리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낸 것 같아. 수정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수정은 최대한 조심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는 벽을 두드리거나 직접 찾아와서 항의했어요. 어제보다 더 시끄럽네요.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수정도 이제는 좀 짜증이 났어요.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다른 곳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바꾸시든지. 다른 곳은 구하기 어렵고 시간은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민주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정은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욕과 갈등이 생긴 거였죠? 그 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정은 평소보다 일찍 오전 10시부터 레슨을 시작했어요. 민주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피아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민주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주말 아침부터 피아노 소리라니. 거칠게 옷을 입고 나가서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수정이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말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서. 평일에 안 되면 주말에 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이 사정에. 아이 사정은 제가 알 바 아니라니까요.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정도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도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애초에 아파트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하는 건데요.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웃들한테 피해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로 소리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정의 집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아이가 떨면서 수정 뒤로 숨었어요. 수정은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네,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말에 절대 하지 마세요. 민주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수정은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선생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수정 자신도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우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이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무슨 일인데? 피아노 소리 때문에 매일 싸워.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도 자꾸 와서 항의하고. 그 사람이 좀 예민한가 보네. 예민한 정도가 아니야. 정말 차갑고 무서워. 아이들도 무서워해. 에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정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편 민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박과장 때문에 힘들고 집에 와서도 피아노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민준아,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옆집하고 자꾸 싸운다면서?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웃인데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제가 심하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배려가 없는 거예요. 민주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아노 소리가 실제로 시끄러웠고 자신에게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어머니도 그 소리 들으시면 짜증 나실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시끄럽던데? 어머니는 귀가 좀.
민주는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요즘 귀가 좀 어두워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귀가 뭐?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게 좋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정과 민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외면했습니다. 수정은 최대한 소리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민준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참지 못하고 항의했습니다. 아파트 다른 주민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민준 편을 들었어요. 집에서는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수정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웃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수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수정은 민준이 너무 예민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둘 다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에 대해 수정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둘 다 서로를 그저 까칠한 이웃, 배려 없는 이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정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서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박 과장이 출장을 가서 오후 4시에 집에 올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수정이 한 아이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준은 괜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또 집에 가서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정과 아이의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웠어요. 민호야, 괜찮다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정이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 애들이 또 놀릴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풀죽어 있었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민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저만 이상하다고 해요?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수정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민호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선생님이 내일 꼭 얘기해볼게. 민주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들었어요. 뭔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선생님, 저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민호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예쁘고 생각이 깊고 느끼는 것도 많은 거야. 수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수정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각자 층에서 내릴 때 민주는 잠깐 수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주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민주는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후 5시가 되자 예상대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선생님, 이 곡 너무 어려워요. 아까 그 민호라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 천천히 해보자. 수정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이렇게요? 서툰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느린 연주였어요. 맞아, 잘했어. 민호는 정말 잘해. 정말요? 응, 선생님이 거짓말하겠어? 민주는 벽에 기대 앉아서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얘기는 피아노 치고 나서 하자. 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얘기해봐.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수정이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제가 혼자 중얼거린다고 놀려요. 중얼거린다고?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내면 제가 혼자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민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서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선생님도 이상하게 보세요. 어떤 다른 방법?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건데. 아이가 머뭇거렸어요. 괜찮아, 말해봐. 숫자들이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산이 쉬워요. 수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야,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응.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특별해. 하지만 애들은 이상하다고 해요. 애들이 모르는 거야. 민호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정말요? 응. 하지만 지금은 민호가 위축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민호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수정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럼 내일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해요? 물론이지.
그런데 내일은 선생님이 함께 갈게. 정말요? 응.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 볼 거야. 민주는 벽에서 몸을 떼고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정이 그냥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정과 민호가 함께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못 믿으시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민호 같은 아이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정과 민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셋이 함께 탔습니다. 민호가 수정 뒤에 숨듯이 서 있었어요. 혹시?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혹시 학교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요? 수정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수정과 민호가 먼저 내렸어요. 민준은 잠깐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수정이 돌아봤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 아, 네. 수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민주는 계속 따라갔어요. 민호의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때 교문 앞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민호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야, 이상한 애 온다. 또 혼자 중얼거릴 거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움츠러들었어요. 수정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있잖아. 그때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얘들아. 민준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건 좋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누구세요?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여러분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 건 놀릴 게 아니라 부러워해야 할 일이야. 민준의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은 민준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호도 고개를 들고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별거 아니야. 학교 잘 다녀와. 민준이 민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잊을 수 없었어요. 차갑고 까칠하기만 했던 이웃이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역시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일에 끼어든 걸까요? 하지만 둘 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수정은 민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피아노 소리 때문에 갈등은 있었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정이 마지막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7살 서연이라는 아이였어요. 평소에 얌전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우는 걸까요? 서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정이 당황해서 아이를 달랬어요. 엄마가?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안 와요. 약속했는데?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수정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였는데 서연이 어머니는 6시 반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조금 늦을 뿐이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수정이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 반이 되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훌쩍훌쩍 울고 있었고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 너무 늦었구나. 수정이 미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늦었네요. 몇 시인 줄 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안 오셔서. 그때 집 안에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으앙. 엄마. 민준이 소리를 듣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왜 울어요? 어머니가 늦으셔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민준이 잠깐 망설이더니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연락은 해봤어요? 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정이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들어오겠다고? 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수정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수정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 서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수정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안 와서 무서워? 민준이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춰 앉았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올 거야. 조금 늦을 뿐이야. 정말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봤어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서연이를 두고 갈 리가 없잖아. 민준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럼 아저씨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까? 민준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이 동전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동전을 손에 쥐고 흔들더니 손을 폈어요. 동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서연이 귀 뒤에 있나? 민준이 서연이 귀 뒤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우와.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울음을 그쳤어요. 또 해주세요. 또? 그럼 이번엔 서연이가 해볼까? 민준이 간단한 손동작을 알려주었어요. 서연이가 따라하더니 깔깔 웃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아저씨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서연이가 피아노 쪽을 가리켰어요. 피아노? 아저씨는 못 쳐? 그럼 제가 쳐드릴게요. 서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툰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민준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잘 치는구나. 정말요? 응, 정말 잘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다. 서연이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차가 막혀서. 어머니가 들어오다가 민준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 이분은? 아,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수정이 설명했어요. 서연이가 무서워해서 잠깐 같이 있어주신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저씨 내일도 와요. 서연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은 아저씨 바쁠 거야. 그럼 언제 또 와요? 글쎄. 민준이 곤란해했어요. 서연아, 아저씨 귀찮게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아이를 달랬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또 보자. 서연이와 어머니가 나간 후 수정과 민준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준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수정이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보셨나 봐요? 민준이 잠깐 멈췄어요. 그냥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요. 마술도 잘하시고? 그것도 그냥 예전에 배운 거예요. 민준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할게요. 네.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봤어요. 그 아이. 민호는 어때요? 민호요? 학교에서 괜찮아졌나요? 수정이 놀랐어요. 민준이 민호를 신경 쓰고 있었다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날 아저씨가 도와주신 후로 애들이 놀리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수정은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처음에 본 사람과 완전히 달라. 민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연이를 달래는 부드러운 목소리, 아이와 노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고 까칠할까요?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편 민준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민준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참거나 더 크게 항의했을 텐데.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민준아, 옆집에 갔다 왔니? 네, 잠깐. 무슨 일이었어? 아이가 울어서. 그래? 착하네, 우리 민준이.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일 많이 했잖니.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요? 응,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이들 돌봐주고 그랬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민준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예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언제 얘기해요? 언제긴.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쭉. 어머니가 머뭇거리셨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뭘 깜빡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요즘 자꾸 헷갈리네.
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걱정스러웠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정 모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첫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어요. 곧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건 둘 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후 5시 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뭔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정이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도 들렸습니다. 민준이 가까이 가보니 수정이 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수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어봤어요. 피아노 레슨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수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발작 같은 걸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민준이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이 아이 평소에 특별한 약 먹고 있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증상을 보니까? 민준이 아이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왜 아이 ADHD 약 먹고 있죠? 수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이 증상은 약물 과다 복용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아이를 이렇게 눕히세요. 민준이 수정에게 지시했어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확보해야 해요. 민준의 손동작이 전문가 같았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오늘 약을 몇 번 먹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은 아이의 상태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맥박, 호흡, 체온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오늘 약 몇 번 드셨어요? 수정이 전화로 물어봤어요. 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학교에서 점심 먹고? 혹시 집에 와서도 또 드셨나요? 글쎄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민준이 수정에게 손짓했어요. 할머니께 바꿔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할머니께 좀 바꿔주세요. 잠깐 후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진호가 오늘 약 몇 번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약? 아, 그 약. 오늘 아침에 주고 또 점심에 주고? 점심에요? 응, 학교에서 오더니 또 달라고 해서. 수정이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과다 복용이에요. 민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조금씩 물러서 주세요. 아이가 숨쉬기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민준이 아이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혔습니다. 회복 자세예요. 만약 토하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정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민준이 잠깐 멈칫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걸 드러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응급처치 배운 적이 있어서. 그때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수정이 반가워했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진호야. 선생님이 여기 있어? 민준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 좀 어지러워요.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수정이 손을 흔들었어요. 응급구조사가 다가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DHD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고 맥박은 분당 85회, 호흡은 정상, 체온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민준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의료진이세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덕분에 빠르게 처치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아이를 들것에 올렸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이 구급차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선생님인데. 그럼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네? 수정이 놀랐어요.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수정도 따라서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준은 계속 진호를 달랬어요. 진호야, 무섭지 않지? 네. 아저씨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그래, 잘했어.
민준이 진호의 손을 잡아줬어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검사해 주실 거야.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그냥 회사원일까? 수정은 의심스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호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의 과다 복용이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넘어갔어요. 의사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혹시 의료 관련 일 하시나요? 현장에서의 판단과 처치가 정말 훌륭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또 당황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튼 덕분에 아이가 무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호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검사가 끝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호 어머니가 민준과 수정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정이 말했지만 사실 모든 건 민준이 한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 아버지도 민준에게 인사했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진호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 민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어요? 민준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책에서요? 네, 관심이 있어서. 수정은 민준의 대답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책에서 본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오늘 민준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누구지? 수정은 민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까칠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건 내일의 일이었어요. 다음 날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정은 어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민준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호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정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인사하셨어요. 최 교장님이었습니다. 어머,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진호 어머니께서 어제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요. 최 교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런데 정작 도움을 주신 분은 따로 계세요. 수정이 말했어요. 옆집에 사시는 분이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지금 집에 계실 것 같은데. 수정이 민준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진호 일로. 수정이 설명하려는데 최 교장님이 민준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어머? 최 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민준 선생님이세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네? 이민준. 맞으시죠? 최 교장님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 정말 이민준 선생님이시네요. 최 교장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저 최 교장이에요. 서초초등학교? 민준이 더욱 당황했어요. 아,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이민준 선생님이잖아요. 최 교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정과 진호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특수교육으로 너무 유명했던. 특수교육? 수정이 되물었어요. 네, 이민준 선생님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이셨어요. 최 교장님이 흥분해서 설명하셨어요. ADHD 자폐 스펙트럼, 학습장애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셨어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잘못 알기는요.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최 교장님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 우리 학교에 강의 오셨잖아요. 아이들 상담 방법에 대해서. 그건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데요. 수정이 입을 벌리고 민준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특수교육 전공하시고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잠깐만요. 진호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제 진호를 도와주신 건? 당연하죠. 최 교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민준 선생님은 ADHD 아이들 전문가셨어요. 말도 안 돼. 수정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왜 지금은? 최 교장님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민준 선생님,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민준이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로 옮기셨나요? 아니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금은 일반 회사에. 회사예요? 최 교장님이 놀랐어요. 왜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잘 가르치셨는데.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최 교장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정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수교육 선생님? 아동심리 상담사? 민준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 어머니가 민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제 선생님 덕분에 진호가. 아니에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아니에요. 최 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실력이었어요. 민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한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민준이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진호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니. 그러게요. 최 교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왜. 수정은 아직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자신이 민준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피아노 소리 때문에 매일 싸우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였다니. 수정 선생님? 최 교장님이 수정을 불렀어요.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그냥 좀 놀라서. 그럴만해요. 저도 정말 의외였어요. 최 교장님과 진호 어머니가 돌아간 후 수정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수정은 민준의 차가운 모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수정은 민준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 민준은 자기 집에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결국 들켜버렸구나. 민준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것 같았어요. 왜 그만뒀는지, 왜 숨기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 자신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민준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창문으로 나가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최 교장 선생님 아니야?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을 아세요? 그럼 내가 그 학교에.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뭐가? 요즘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헷갈리긴 뭘 헷갈려.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나는 멀쩡해.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정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것 때문에, 수정은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정은 서로 마주치는 걸 피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게 부담스러웠고, 수정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마지막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수정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준이 잠옷 차림에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맨발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상하다. 수정이 생각했어요. 학생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고 달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추워요. 집이 어디야?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집 저기예요. 15층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야.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수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선생님이네요. 네? 민준이가 항상 선생님 얘기해요. 수정이 놀랐어요. 어머니. 민준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특수교육 선생님이시요? 어머니가 수정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분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아, 그래요? 민준이도 피아노 치잖아요.
민준이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였지? 어머니가 또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수정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정이 어머니의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어머니가 수정에게 미소 지으셨어요. 민준이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해서 궁금했어요. 민준이 수정을 쳐다봤어요.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수정이 물어봤어요. 저녁? 아직 안 했는데. 어머니 아까 같이 드셨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민준의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실에 모셨습니다. 좀 쉬세요, 어머니. 그래, 피곤하네. 어머니가 누우시자 금방 잠들었어요. 민준과 수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예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세요? 점점 심해져요. 낮과 밤을 헷갈리시고 집도 못 찾으시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도우미를 써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셨어요. 그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길을 잃어요. 가스불도 끄는 걸 깜빡하시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어머니랑 여기로 이사 왔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작은 집이라도 어머니랑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수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몰랐어요. 피아노 소리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예민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저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민준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혼자서 다 감당하시려고 했구나. 수정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원도 알아봤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가족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가족은 저뿐이에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수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만 믿고 계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 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정말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힘들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는 것도, 혼자 감당하는 것도.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요. 정말 나쁜 아들이죠? 아니에요. 수정이 민준 옆에 앉았어요. 충분히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럴까요? 네, 정말로요. 수정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수정 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수정을 쳐다봤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돌보시는 걸 보면 그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거니까. 민준의 말에 수정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피아노 소리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고마워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정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수정은 매일 어머니 안부를 물어봤고 민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정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수정이가 언제 와? 어머니가 민준에게 자주 물어보셨거든요. 오늘 오후에 오실 거예요. 그래? 피아노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실제로 수정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면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들으셨어요. 가끔은 따라 부르시기도 했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 민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정이 민준에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학교에 한번 오시지 않을래요? 학교에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해요. 수정이 설명했어요. 민호랑 서연이가 계속 아저씨 얘기를 해서요. 민준이 망설였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서 한 번만요. 수정이 부탁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셔도 돼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어때요? 수정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민준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고 수정이 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저씨다. 할머니도 오셨네. 민호와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예쁜 아이들이 누구야? 할머니를 보러 온 친구들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 우리 노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지?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최 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최 교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이민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민준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혹시? 최 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망설였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최 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민준이 수정을 쳐다봤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정말요? 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니까요. 민준이 다른 교실로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안녕, 친구들. 민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경계했지만 민준이 조금씩 다가가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민준은 아이들과 완전히 친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준에게 매달렸어요. 선생님, 내일도 와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돼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친구들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을 두고 멀리 가버려서.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기적이었어?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예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면 돼요.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교실 뒤에서 지켜보던 최 교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했는지. 민준이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친구들. 선생님도 고마워요. 그때 수정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민준이야. 어머니? 선생님이 천직이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들이 민준이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해? 민준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잡으셨어요. 수정이가 있잖아. 수정이 민준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저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민준이 수정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수정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3일은 학교에서 특수교육 상담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했어요. 수정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어머니는 날마다 행복해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좋아하시고 수정의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셨거든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정에게 말했어요. 수정씨? 네? 정말 고마워요. 왜 갑자기요? 수정씨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제 꿈도. 저도 고마워요. 수정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우리 결혼 행진곡 쳐볼까? 어머니. 민준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수정은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민준과 수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볼 어머니와 가르칠 아이들이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정,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거든요.